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12월 2일 목요일 내일이죠.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 발족식을 갖습니다. 저도 물론 이 참여 의사를 진작에 밝혔고요. 이번 주 토요일인 12월 4일 오후 2시에는 이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도 열립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성탄절을 기점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명예 회복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석방 이후에 보수 재건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후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문재인이 추진 중인 내각제 개헌을 틀어막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탄핵 정국 때 저들이 무너뜨린 헌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파괴 민낯을 샅샅이 전 국민에게 전파를 해가지고 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180석의 국회 의석수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 민주노총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일당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탄핵의 진실을 알려서 국민들의 민심을 획 잡아 돌려야지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들어 엎어야지만 재건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놈의 누가 후보가 돼서 누가 대통령이 돼 이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이 탄핵의 진실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 국민의 손으로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직까지 5년 가까이 옥살이를 시키고 아니죠 불법 감금을 시키고 있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20대부터 어린 나이에 퍼스트 레이디가 되셔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로 입성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무려 51.6%라는 역대 최고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1987년 이 직선제 개헌 이후에 치러진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셨다시피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사례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자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며 첫 부녀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다 넘버원 첫 번째 최초 이 말씀은 당연히 아버님인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경쟁자였던 정말 이름 석자도 이제는 듣기도 싫고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문재인이 후보였었는데 개표 초반부터 박근혜 후보가 리드를 잡으면서 시종일관 문재인을 앞서 나간 끝에 승리를 했고요.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는 무려 1577만 하고 3128표를 얻었고요.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냥. 자, 역시나 문제는 서울 호남입니다. 서울은 제가 태어났고 자랐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거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제2의 호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아무튼 당시 KBS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과 약속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로 믿음을 주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냄으로써 승리했다. 반면에 문재인은 선거 초기에 이 노무현, 박정희, 후반에는 노무현, 이명박, 이 카피 인생. 진짜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프레임의 가치는 전략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이라도 매끄럽지 못했고 일사불란한 선거전이 되지 못했던 점도 페인으로 꼽힌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요 2013년 2월 25일 새벽 0시를 기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시작을 했고 또 그 시각 정승조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누구 손에? 윤석열 손에. 삼성동 자택에 전화를 걸어서 국군의 근무 상황과 이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를 합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는 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가 안보 사항을 넘겨받았고요. 김장수는 국가원수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청와대를 통제한 겁니다. 국가 원수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이 김장수 안보실장이 청와대를 통제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날 또 0시 서울 보신각에서는 18대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고요. 시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했고요. 취임식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렸는데 이날 참석한 국내외 귀빈과 일반 국민 등 요걸 합치니까 무려 7만여 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참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실제로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손보시다가 민주노총과 이 종북 세력들 공작에 탄핵이 되고 만 겁니다. 자, 취임사 내용 중에 몇 대목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믿습니다. 역동적인 우리 국민의 강인함과 저력을 믿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와, 많은 내용들이 많았지만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을 손보시다가 밥그릇 뺏기기 싫어하는 멍멍멍 이런 습성을 지닌 것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탄핵이 되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만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서 이 밥 굶지 않고 떵떵대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셨건만, 자, 지금은 이 종북들과 보수라는 탈을 쓰고 있는 이런 변절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5년 동안 불법 감금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벗어날 때 힘을 쓰실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밑거름이 돼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고요.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한다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망한 놈의 이 국정 책임을 문재인이 져야 되는 거고, 요 놈을 우리가 처단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을 각자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금 뭉쳐서 저들의 폐악을 그냥 콘크리트 밑으로 묻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뭉치자고요. 현재 헌법을 파기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것도 보수 인사 수백 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썩은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서 남의 집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설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감금을 시킨 자가 그의 어머님인 유경수 여사의 그 생가까지 찾아가서 이 행패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행패지요. 난동이고. 또 아버님인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가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되려 법을 준수하고 잘했다라고 새치혓바닥을 놀려대고 있습니다. 본인이 특검의 총지휘를 하다시피 조작 날조 수사를 해놓고 5년이 지난 지금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켜주겠다라는 아주 시간방진 소리를 해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사면 이전에 사죄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인간이냐? 저는 많은 애국 보수 시민들을 믿습니다. 조만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추락할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와 석방 추진위 등에서 압박을 가하고 이 석방과 동시에 이 나라의 운명은
뒤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는 법. 5년 동안 거짓이라는 이 악령에 시달린 이 국민들도 이제는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부터라도 탄핵의 진실을 꾸준히 전파해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신 지 무려 33년 3개월 만에 다시 역대 최고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청와대로 복귀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헌법이 보장된 임기를 그냥 싹둑 잘라버린 자가 누구냐고요. 이 종북들과 강성 노조 등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사기꾼을 앞세워가지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조작 날조 수사 발표로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불법 감금을 지금까지도 시키고 석방이네 사면이네 별의별 장난질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저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종북 세력들, 강성노조, 윤석열은 기본이고 우리 국민들 하나 빠졌습니다. 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탄핵 세력들, 이 변절자들, 역적들, 간첩들, 이것도 같이 포함이죠.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다 그냥 미싱아웃을 해야 돼요. 그냥 미싱아웃. 자,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탄핵 무효 집회에 동참하셔서 다시 뭉치자고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명예도 회복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나오자고요. 뭉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갈망하시는 정권 교체는 바로 탄핵의 진실이 전 국민에게 전파됐을 때 비로소 이뤄지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진실된 애국방송만 저라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